네, 안녕하세요. 프로그래머스입니다. 과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고 이렇게 설명해 오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설명회를 맡은 스펜서 교육 매니저이고요. 그리고 이 시간은 데이터 엔지니어링을 과정을 설계하고 훈련에 참여하실 한경님, 맥스도 함께 하실 예정이십니다. 혹시 맥스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반갑습니다. 이번 과정 설계하고 여러분들과 함께할 한기용이라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프로그래머스 대부 코스 데이터 엔지니어링 설명회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고요. 사실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는 솔직하게는 인공지능, 데이터 사이언스, 데이터 엔지니어링이 무엇이 다른지 모르고 오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때문에 이 설명회를 빌어서 데이터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려고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맥스가 혹시 도와주실 수 있으실까요? 제가 앞으로 한 4개 슬라이드 정도로 두 가지의 차이점을 말씀을 드릴게요. 데이터 팀의 발전 단계로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데이터 팀이 이상적으로 발전을 한다고 하면은 처음에 해야 되는 일은 데이터 인프라라는 거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인프라를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게 데이터 엔지니어고요. 이번 과정이 타겟하는 직군이 바로 데이터 엔지니어죠. 그러면 데이터 인프라를 만든다는 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제가 뒤에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렇게 데이터 인프라가 만들어지면은 그 데이터 인프라를 가지고 데이터 분석을 하고 지표를 정의를 하고 데이터 기반으로 지표를 계산을 해서 대시보드에서 시각화를 하고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이제 흔히 데이터 분석가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이제 여기서 두 번째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러고 나면 이제 마지막에 데이터 과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데이터 엔지니어들이 중앙에 모아놓은 데이터를 보고 거기서 패턴을 찾아가지고 사용자들의 서비스 경험을 개인화를 통해서 개선을 하거나 아니면은 회사의 운영 비용을 최적화해서 줄이거나 이제 그런 일들을 하게 되죠. 그렇게 함으로써 더 많은 데이터가 생성이 되고 더 많은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더 좋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고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디어하게는 이렇게 1번, 2번, 3번의 순서로 발전을 하는 것이 좋고요. 이 1번의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이번 과정 데이터 엔지니어링 과정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 데이터 인프라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거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데이터 웨어하우스라고 하는 데이터 분석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하고 운영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ETL이라는 프로세스를 만들어서 이거를 데이터 파이프라인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회사 내부 외부에 있는 중요한 데이터들을 수집을 해서 정제를 해가지고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적재하는 역할을 하게 되죠. 이 과정에서 데이터가 커지면은 빅데이터 테크놀로지 같은 거를 써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스팍, 하둡 그런 거를 써야 될 수도 있고 회사가 더 발전을 하면은 스트리밍 데이터 형태로 가서 뭐 카프가 같은 거를 써야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데이터 인프라 구축을 하는 것이 데이터 엔지니어고요. 이번 과정에서 타겟팅하는 직군은 바로 데이터 엔지니어가 됩니다. 네, 다음에서 이제 두 번째 단계가 바로 아까 얘기했던 이렇게 데이터 엔지니어들이 중앙에 수집해 놓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뭔가 지표를 만듦으로써 회사가 맞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혹은 특정 부서가 맞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길잡이가 되어주고 또 의사결정권자들이 뭔가 질문이 있을 때 데이터 기반으로 리포팅을 만들어주고 하는 사람들이 데이터 분석가죠. 데이터 분석가는 보통 코딩을 하지는 않아요. SQL을 잘 사용하고 통계적인 지식이 있고 어떤 비즈니스 도메인에 대한 경험이나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하고요. 이 데이터 분석가는 어떻게 보면은 데이터 엔지니어와 약간 비슷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코딩을 하지 않고 데이터 인프라를 운영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는 분명히 다른 점이 있고요. 이 마지막 단계가 결국 그 데이터 과학자들이 앞서 데이터 엔지니어들이 중앙에 수집해 놓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데이터에서 패턴을 찾아서 머신러닝 모델이라는 형태로
서비스의 품질을 개선을 하고 운영 과정에서 뭐 비용을 최소화하고 하는 역할들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정말 회사에 있으면서 저도 이 데이터라는 게 얼마나 중요할까에 대해서 의문이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데이터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하니까, 예전에는 이제 대표님이 보통 회사의 방향 이런 것들 일단 해보자 이런 식으로 던졌다면, 이제는 근거 있게 이게 성공할 모델인지 그리고 필요한 개발인지를 판단하면서 하니까 되게 효율적인 개발 방향으로만 이렇게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데이터 팀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를 저도 데이터 팀이 아니지만 그냥 바로 보여서, 여기 지원하시는 분들도 되게 좋은 방향으로 커리어를 잡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뒤에 이제 프로그래머스 데브 코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 계신 분들이라면은 데브 코스는 다들 검색을 해보셨거나 뭐 주변에서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21년도부터 고용노동부 지원받아서 저희가 K 디지털 트레이닝이라고 하는 교육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리모트라서 할 수 있는 해외 개발자랑 이제 소통하고 강의를 들을 수 있다라는 점, 리모트라서 양질의 교육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증명을 하고 있는 과정이 데브 코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이제 지원을 하고 함께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뒤에서 나올 국민 내일 배움 카드가 있어야 되고 자격 요건도 좀 있는데요. 이는 설명의 후반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엔지니어링 데브 코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강일은 모집 페이지를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프로그래머스가 데이터 엔지니어링 과정이라는 교육을 처음 해보는 것은 아닙니다. 6주 동안 진행하는 데이터 엔지니어링 스타터 키트라고 하는 스터디,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스터디 세션이라고 하는 교육 상품을 저희가 총 11기 3년 동안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 리더로서 이제 맥스, 저기 한기영님께서 운영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꽤 인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매기수마다 당일 마감도 되고요. 공석 문의를 매번 받고 있습니다. 이 스터디를 운영했던 저기 한경희 맥스가 직접 데이터 엔지니어링 장기 교육 과정을 설계를 했고요. 데브 코스에서는 이 스터디에서 배웠던 이제 경험과 노하우가 들어있다.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체험해 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커리큘럼을 간단하게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달을 보시게 되면은 프로그래밍 입문자 과정은 아닙니다. 그리고 웹 프로그래밍인 장고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혹시 맥스, 데이터 엔지니어가 웹을 배워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 이거는 뭐 정말로 회사마다 다르긴 한데 두 가지 유스 케이스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많은 회사에서 실제 업무를 할 때 웹에서 데이터를 스크래핑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알면은 도움이 되고요. 두 번째는 간단한 툴을 만들어야 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또 도움이 되고, 마지막은 이거는 이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랑 일을 할 때인데 API를 만들어야 되는 경우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게 주 업무가 되진 않겠지만 제가 실제로 참여 기업들과 이야기를 했었을 때, 그리고 제가 만든 과정을 통해서 취업하신 분들하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거를 조금 더 알았으면 도움이 됐겠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커리큘럼의 하나의 강의로 넣었습니다. SQL, 데이터 분석, 그리고 아까 맥스가 설명해 주신 데이터 웨어하우스 관련된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세 번째, 네 번째 달을 보게 되면은 이제 파이프라인, 그리고 여기 K8S라고 하는 거는 쿠버네티스입니다. 그다음에 카프카 하두, 스파크를 통해서 좀 빅데이터 관련된 분산 처리들을 좀 배우게 되는데요. 지금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차 보면은 매 한 주마다 프로젝트가 일주일치가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달 내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체크해 볼 수 있는 과정들이 섞여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5개월 차에 마지막 최종 프로젝트가 있는데, 맥스 혹시 이 최종 프로젝트는 어떻게 구성이 되고 실제 수업을 듣는 분들은 어떻게 진행을 하게 될지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결국 그 최종 프로젝트를 통해서 그 앞에서 배웠던 것들을 실제로 써보고요. 또 중요한 거는 이제 실제 업무를 시작을 하시면은 혼자 일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룹으로 일해보는 경험이 중요해지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팀을 구성을 해서
일을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발표회를 할 때는 그 앞 4개월 동안 배웠던 것들을 종합을 해서 팀으로 일을 해보고 그럼으로써 뭔가 아웃풋을 만들어 보는 그런 경험을 하는 시간, 마무리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자면은 이렇게 커리큘럼 뭐 다 중요하겠지만 그래도 뭔가 딱 하나 핵심적인 과정을 뽑자면은 키워드를 뽑자면 혹시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데이터 엔지니어 시작하는 사람으로서는 여기 뭐 굉장히 배울 게 많잖아요. 하지만 결국 개발자이기 때문에 코딩 능력이 중요해질 거고요. 그래서 저보러 키워드를 하나만 뽑으라고 하면은 그 기본기에 해당되는 코딩이라고 생각이 되고 거기에 뭐 그 관점에서 그러면 어떤 분야의 코딩이냐? 파이썬, SQL 그리고 ETL 작성하는 거. 그러니까 그 에어플로우 같은 것들이 기본이 될 거고요. 그거 위에 회사가 어떤 상황이냐, 내가 맡은 업무가 얼마나 고도화되느냐에 따라서 스팍이나 하둡과 같은 그런 빅데이터 테크놀로지 중요해질 거고 또 그리고 요즘은 대부분 다 클라우드를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AWS에 대한 어떤 지식 같은 거는 기본으로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제가 이번에 그 데이터 엔지니어링 강의를 통해서 실제 취업하신 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또 깨달은 거는 뭐 이런 기술도 중요하지만 그 어떤 내가 잘 쓰는 에디터가 있었으면은 더 편했을 것 같다. 내가 기덥을 더 잘 썼으면은 편했을 것 같다. 그런 이야기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초반에 기덥과 관계된 특강도 좀 있고요. 그리고 또 그런 기덥을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실제로 써보는 거를 많이 강요 아닌 강요를 할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정말로 현업에서 일하는 경험 그런 거를 쌓게 해드리고 싶거든요. 그리고 뭐 질문하신 내용은 아니지만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간다고 하면은 물론 이런 지식을 전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지만 제가 볼 때 더 중요한 거는 어떤 취업을 바라보는 관점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력서 쓰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어떻게 면접을 바라보고 면접에서 어떤 질문을 하는 것이 좋고 그런 이야기들도 나중에 한번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말씀 주셨던 것들을 또 종합해보면서 대부 코스 강점들을 좀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들 부트캠프를 선택할 때 비용적인,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저희들은 아직 돈을 벌어야 되는 입장인데 지금은 없잖아요. 그래서 무료 교육이라는 점도 하나의 강점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또 하나의 강점은 아까 맥스 한기용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내가 주로 쓰는 에디터가 있었으면 좋았을 걸. 기업을 잘했으면 좋았을 걸. 이런 것처럼 현업에서 사용하는 툴을 직접 써보면서 익힐 수 있다라는 점이 이 대부 코스의 또 강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학자가 되려는 게 아니라 개발자랑 엔지니어가 되는 것이 목표이잖아요. 이 말은 지식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협업 그리고 수행을 하는 툴이 손에 익혀야 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때문에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머리와 손을 함께 준비를 하고요. 또 함께 훌륭하게 커리어를 만들어 가고 계시는 멘토님들을 이 과정에서 만나게 될 텐데 이 업에 종사하기 위한 태도 그리고 마음 이것들을 대부 코스에서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네, 멘토진 얘기가 나와서 강사진 얘기가 나왔으니까 저희 대부 코스에서는 리더라고 표현을 합니다. 보시면은 모두 회사의 현재 C레벨이시거나 박사님 그리고 기재는 지금 빠져 있는데 관련 전공 교수님이셨던 분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또 하나의 장점이죠.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취업을 위해서 면접을 진행하면 누가 나오실까요? 팀장이나 CTO, C레벨들을 만나게 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이분들이 이제 실시간 세션을 통해서 교육 내용도 내용이지만은 기타 질문에서 관련 얘기들, 채용하고 관련된 질문들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강사진, 리더진이 좋다라는 것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해 줄 것이 많다. 훌륭한 얘기들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라는 좋은 소식이지만요. 반대로
시니어 엔지니어가 제시하는 수준의 교육을 여러분이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이 만날 교육 과정 내용은 여러분의 결심 또는 기대보다는 더 매울 수도 있고요.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것이 현실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업계가 요구하는 수준이 이 정도다라고 생각하며 이겨낼 수 있는 분이 대부 코스와 함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함께하고 싶은 분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보죠. 대부 코스는 일단 동료 학습에 공감을 하시는 분들을 원하고 있습니다. 동료 학습, 함께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갖춰져야 될 조건이 있습니다. 대부 코스는 이 환경을 구성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동료 학습은 모두가 같이 동일한 레벨로 성장한다거나 의지가 없는 나를 옆에서 끌어준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어엿하게 1인분 개발자, 1인분 엔지니어가 되는 것을 지향하며 남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동료와 합심해서 한계 없이 1 플러스 1는 3이다를 만들 수 있는 성장을 하는 것을 지향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오면서 이런 동료 학습을 실제로 경험해 본 사람은 없어요. 이 일을 통해서 성장을 해봤다라는 사람은 거의 없는데, 왜냐하면은 개인이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모인 환경이 일단은 만들어지기 어렵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모인 모두가 성장을 하려고 모였다. 이 친구 정말 성장하려고 의지가 있구나라고 믿을 수 있는 상태를 만들기가 또 어렵고요. 그리고 함께 나누며 성장하는 것이 곧 나의 개인적인 성장도 되고, 그리고 함께 학습했을 때 시너지가 난다. 한계를 넘을 수 있다라고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을 모여서 만드는 교육 환경을 만들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대부 코스는 선발 이전 그리고 합격 이후에도 혼자 성장할 수 있다는 자만과 착각을 가지거나, 또는 나는 0.5인분에서 1.5인분을 남에게 하게 할 거야. 네,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지는 않겠지만 실질적인 실력이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엄격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의지가 부족해서 동료 학습을 찾고 있어, 또는 학습의 방향 제시가 아니라 학습의 의지를 끌어주는 곳을 찾고 있어 라는 곳은 아닙니다. 대부 코스는. 이런 곳을 찾는 분은 대부 코스 신청에 적합하지 않으니까 의지 이런 것들은 딱 장착하고 오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도 나도, 그리고 우리는 성장을 하기 위해 모였어. 옆에 있는 동료를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자기 주도적이고 해당 기간 동안 대부 코스를 1순위로 시간 투자를 할 수 있는 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도 현업에서 요구하는 스택을 얻어가실 수 있을 거예요. 저희가 단순히 교육이라고 보기에는 대부 코스가 좀 여러 가지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프로그래머스가 주체를 하죠. 프로그래머스라고 하는 곳은 교육, 평가, 채용의 서비스를 모두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점을 살려서 여러분들의 대부 코스에서의 성장과 더불어 넓은 업계에 대한 인사이트, 그리고 비즈니스 가치를 여러분들이 창출해낼 수 있는 엔지니어로 새 출발할 수 있을 때까지 저희가 도울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원 자격이 어떻게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거죠. 일단은 내일 배움 카드, 맨 처음에 올려둔 이유가 있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이죠. 자, 내가 자격 요건이 되나? 이 질문이 가장 많은데요. 사실 각자의 고용 형태가 정부가 파악하는 것과 여러분들이 파악하는 것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프로그래머스가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격 요건을 판단하고 여러분들이 이 KDT 사업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곳은 여러분들 지역에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서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KDT 대부 코스 과정을 들을 수 있는가, 그리고 국민 내일 배움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가는 고용지원센터에다가 문의를 하셔서 체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실력 테스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죠. 실력 테스트는 프로그래머스 기준 레벨 1, 2가 나올 것인데, 사실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여기 모이시거나 조금 코딩 테스트, 코딩을 해보셨다라는 분이라면 다들 잘 푸실 거라고 저희가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더욱 지원서를 정확하게, 그리고 오타나 말이 안 되는 비문은 없어야겠죠. 소통에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는 것이 지원서에도 잘 보이게끔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부풀려서 작성하거나 거짓된 내용이 발견되면요, 합격 후
언제라도 취소도 되고요. 향후 유관 사업 지원이 아예 불가해지는 불이익도 있기 때문에 정직하고 사실 기반으로 작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번 선발 테스트는요. 외부 IDE가 외부 에디터가 사용이 불가할 예정입니다. 개인 환경을 구축하고 외부 IDE 사용 없고 기타 장비 사용 없이 응시하는 연습을 미리 해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대부 코스에서 공통으로 들어오는 질문들을 좀 봤는데 병행 관련해서 가장 많이 들어옵니다. 네, 제가 학교 또는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병행이 될까요? 라는데 저희 한기용님과 네, 매니저들 그리고 다른 대부 코스 경험으로 봤을 때 현실적으로 병행을 권장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어렵습니다. 병행은 굉장히. 왜냐하면 취준을 하면서 좀 많이 착각하시는 실수가요. 또 부트캠프 수료증을 자격증 수집처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네, 면접에서 사실 이 부분은요, 내 실력과 일치하지 않는 수료증은 위험합니다. 즉, 증서가 여러분들의 실력이나 증명, 커버를 해주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수료 이력이 있는데 실력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며 회사 면접에 갔을 때 오히려 지원자가 실력이 없네? 얘는 교육을 받았는데도 이러네? 라고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 코스에서 진짜 수료증이 온전히 내 실력임을 증명할 수 있을 만큼 공부를 할 수 있는 분을 찾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병행은 사실 좀 힘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습 시간에 대해서 또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희가 뭐 코어타임 관련해 가지고 뒤에서도 설명을 할 텐데요. 현업에 계시는 분들, 예, 현장에 계시는 개발자, 엔지니어 분들 하루에 8시간씩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지금 취준하려고 하는 입장인데 8시간 미만을 투자한다? 저는 개인적으로 말이 안 맞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데이터 엔지니어 과정, 커리큘럼을 봤지만은 꽤 난이도가 있는 과정입니다. 사실상 우리는 학습하러 왔지만은 업무라고 읽으시길 바라요. 여러분들한테 업무가 주어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자기주도적으로 학습 포함 최소 8시간을 하루에 투자할 수 있는 분이어야 된다라는 게 현실적인 의견입니다. 때문에 학습 팀 매칭도 있고요. 스크럼도 있고 스터디도 있고 실시간 세션도 있고 개인 학습 시간도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 최소한의 시간이라고 정해도 결국에는 오버하는 게 보통이기 때문에 내가 이 대부 코스에 1순위로 두고 출근, 퇴근, 그리고 야근이라는 개념까지도 내 삶에 적용될 수 있을까 해당 기간에 이것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인데요. 일단은 여기에서 제일 주되게 다뤄보고 싶었던 것들은 커리어 직무 변경. 내가 웹 개발자인데 데이터 뭐 애널리스트인데 사이언티스트인데 변경이 될까요? 근데 여기 적어 주신 것처럼 굉장히 흔한 패턴이다. 일단은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코딩이라고 하는 개념부터 갖고 있는 사람이 이 시작을 한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는 커리어 직무 변경이다라는 점을 또 말씀을 드리고요. 또 자주 들어왔던 질문 중에 하나가 지원서. 네, 그래서 합격 어떻게 하는데? 라는 것들을 많이 물어보시는데 구체적인 내부적인 규약이라서 저희가 이거를 공개할 수 없겠지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는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교육이라는 형태가 무조건 우수한 사람을 뽑는 과정은 아닙니다. 회사랑은 조금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실력 테스트는 저희가 입문자 과정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최소 조건, 이 과정을 들었을 때 위험하지 않는 학습자인지를 파악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지원서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기존에 이미 공부를 해왔다든지 아니면은 여기에 대해서 진정성이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하고 지금 수준도 파악을 할 거예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수강이 가능하신 분들을 필터링을 한 다음에 현실적으로 이제 경쟁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원수라는 범위가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부터 이제 데이터상의 경쟁이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런 루트로 흐름이 돼서 선발이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이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아직 코딩이 처음이신 분들을 교육을 했을 때 굉장히 힘들 거라는 걸 분명히 알기 때문에 현실상 저희가 준비한 과정들을 소화할 수 있는 분인가를 더 중요시 여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최소한의 경쟁은 최소한으로 좀 가져가고 싶다. 저희들 교육이 모든 분들한테 다 필요하다는 거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부분은 같이 공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코어 타임 맨 아래쪽에 데브 코스 실제 하루라고 했는데
코어 타임 플러스 오전 학습을 하시거나 코어 타임 플러스 야간 학습을 하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기업 연계 인턴 과정 있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아까 맥스가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리더가 이 친구 되게 질문 잘하네. 한번 커피 챗 하면서 우리 회사 오는 거 한번 얘기해 볼까? 이런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저희 대부 코스는 뭐 아까 보여드렸던 뭐 취업 과정, 연계 과정 뭐 이런 시스템처럼 뭔가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기업이랑 연계해서 딱 인턴 경험을 주겠다. 이런 것들은 지향하지 않는 편이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비즈니스적인 내가 가치를 만들어가는 엔지니어랑 개발자가 되려면은 내가 업계에 대해서 조사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기업에 대해서 알아보고 어떠한 정보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저희들이 그거에 대해서는 힌트를 드리거나 아니면 이력서 첨삭이나 커리어 면접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은 조언 드릴 수 있는데 약간 표현이 애매하긴 한데 꽂아드린다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네, 그것은 저희가 지향하는 바가 아닙니다. 자생력 있는 개발자, 자생력 있는 엔지니어를 저희는 추구하기 때문에 그리고 신입 취업 가능한가? 네, 약간 데이터랑 인공지능 관련해 가지고는 많이 이것들을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개발자랑 엔지니어라고 하는 부분은요, 사실 전문가죠. 다르게 표현을 하면은. 그러다 보니까 원래 전문가에 대한 채용은 원래 어렵습니다. 원래 어렵고요. 그런데 다행히 맥스랑 얘기를 해봤을 때는 데이터 엔지니어 쪽은 채용 공고가 신입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실력을 여기서 확실하게 구축을 하신다면 채용도 분명히 좋은 결과로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해외 참여 건도 한 분이 물어봐 주셨는데 저희는 기본적으로는 네, 불가한 것으로 일단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팀 활동을 할 때 시간대라든지 온라인이지만 오프라인으로 모여서 활동하고 싶어하는 경우 케이스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효율적인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국내권에 있어야 된다. 데이터 엔지니어는 자바 언어는 필요가 없는지 궁금합니다라고 했는데 맥스가 대답을 해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예, 자바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지는 않고요. 파이썬 하나면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아마 그 질문자님께서 그 유튜브 제가 봤던 거랑 같은 걸 보셨던 것 같아요. 장점이 없다. 이거는 또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자바를 이미 그렇죠? 하실 예, 때는 그러니까 뭐 꼭 하나를 고르라고 하면은 파이썬이고요. 자바를 알면은 더 좋은데 이번 과정 자체에서는 자바를 써가지고 하는 일은 없을 거예요. 다 기본적으로 파이썬을 기준으로 강의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자소서 강문항별로 몇 자 제한, 300자 권장, 500자 제한으로 두는데 엄청 빡빡하게 보지는 않을 거고 그래도 여러분들이 쓰고 싶은 것들을 다 적을 수 있게 구성을 해놓을 예정입니다. 네, 코딩 테스트 환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외부 ID는 불가하고요. 그다음에 개인 공간을 확보한 상태에서 응시를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자소서랑 코딩 테스트 어떤 게 중요한지 아까 말씀을 드렸죠. 네, 코딩 테스트 못 봤는데 자소서 잘 썼다고 붙는 거 아니고요. 자소서 잘 썼다고 코딩 테스트 못 봤는데 자소서 잘 썼다고 붙는 거 아닙니다. 저희는 일단은 최소한의 것들로 한 다음에 코딩 테스트가 더 중요하게 보는 파트, 자소서가 더 중요하게 보는 파트가 있을 겁니다. 잘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겠죠. 네. 사실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요. 실제로 받다 보면은 경쟁 때문에 떨어지는 케이스보다는 저희가 생각했던 최소 조건 때문에 떨어지는 케이스가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 다 진정성 있게 준비하고 만약에 실력 테스트, 코딩 테스트 때문에 떨어졌다라면은 이 과정을 듣기에 저희가 위험하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선발이 안 됐구나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경쟁보다는 코딩 테스트를 해외에서 보는 거는 괜찮습니다. 웹 개발 경험하고 하드스파크는 사용한 경험이 없는데 라고 감점 요소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걸로는 하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뭐 과거 데이터가 뭐 나 이 경험이 있다. 분명히 뭐 유리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뭐 감점이 되거나 이러지는 않고요. 오히려 또 증감되거나 이런 거는 또 아닐 것 같습니다. 네, 미비하게나마 이제 저희가 고려를 하겠지만은 이 과정을 듣는데 무리가 없겠구나 판단하는 기준으로 한 거지 가산점이라던가 이렇게는 판단을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MLOps랑 그 데이터 엔지니어링 차이가 궁금합니다. 예, MLOps는 사실상 그 데이터 굉장히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직군인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 과정의 목표 중에 하나는
이 과정을 통해서 데이터 엔지니어로서 커리어를 시작할 수 있게 해주면서 그와 동시에 이제 마지막에 MLOps가 무엇인지 잠깐 맛을 보는 그런 강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현업에서 실제로 데이터 엔지니어로 일을 시작하게 된다. 그러면은 내가 보는 커리어 지향점은 무엇인가? 그런 관점에서 이제 MLOps를 그 커리큘럼의 일부로 마지막에 넣은 거고요. 하지만 MLOps 자체는 DevOps도 알아야 되고 머신러닝도 알아야 되고 데이터 엔지니어로서도 잘 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 시작하는 주니어 관점에서는 아직은 건드릴 수 없는 영역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뭐 일단 좀 짧게 답변을 드리자면은 데이터 엔지니어로서 시작을 하시고 MLOps로 궁극적인 커리어 방향을 잡는 것이 더 순리가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좀 더 첨언하자면 옵스가 붙는 거 있잖아요. MLOps나 DevOps. 약간 이것은 옵스가 붙는 이 직군은요. 거기에서 최고 기술적으로 역량을 갖고 있는 분들이 담당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나중에 이 부분은 고려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로 베이스라서 파이썬 기초부터 공부해서 단기수에 지원을 해보고 싶습니다. 파이썬으로 독학해도 실력 확인 테스트를 통과하기에는 무리가 없을까요? 독학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파이썬이랑 SQL 코딩 테스트 대비는요. 그래서 뭐 독학이 좀 루트가 다르긴 할 것 같아요. 진짜 책 보고 공부한다 아니면은 인터넷 강의랑 스터디 강의 준비하면서 한다. 근데 후자라면은 100%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SQL 공부나 이제 인터넷 강의도 요즘은 되게 잘 나와 있고 온라인 스터디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준비가 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혹시 마지막으로 맥스 한마디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일단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고요. 저희 그랩과 함께 좋은 커리어 만들어가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이것으로 설명회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좋은 기회가 됐을 때 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